주 이란 한국대사관이 현지 교민들에게 즉시 출국을 권고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제거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주 이란 한국대사관이 현지 시각 어제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교민들에게 즉시 출국을 권고했습니다. 기묘한 용무가 아니라면 신속히 출국해달라면서 가용한 항공편이 운항되는 동안 출국하길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 여행 예정자들에게는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공지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직후 나왔습니다. 미국 정치 매체 악시오스는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몇 주 전 국방부로부터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와 후계자로 거론되는 차남 모즈타바 등 핵심 수뇌부 제거 방안까지 보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어떠한 공격에도 강력히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중동 전역이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보름 안에 군사 개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내비친 가운데 중동의 전운이 다시 짙어지면서 우리 국민 안전에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약 50여 명입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네, 일촉즉발 상황으로 보입니다. 카이로 특파원을 지낸 이세형 동아일보 국제부장과 지금 이란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부장, 미국의 이란 공격이 임박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최근 그 미국의 군사 움직임을 놓고 보면 이란 공격이 임박했다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항모전단 에이브라임 링컨호가 이끄는 항모전단이 중동 지역에 배치가 됐고요. 또 지금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도 현재 이동 중입니다. 또 최첨단 전투기로 불리죠. F-35를 비롯해 수백 대의 전투기, 조기 경보기 등도 지금 중동 지역 내 미군 기지에 배치됐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2003년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미군 전력이 중동에 지금 배치돼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준비 다 됐다는 건데 트럼프가 정말 이 방아쇠를 당길 걸로 보십니까? 일단 많은 외신들이 공격이 임박했다고 진단을 합니다. 특히 이란이 핵 포기 등 요구 사항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초기에는 좀 이제 제한된 군사 시설을 공격을 하고 더 광범위한 강도 높은 공격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보도 중에 이제 가장 관심 가는 대목이기도 한데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축출처럼 이란 최고 지도자 이 하메네이 축출 작전도 가능할까요? 일단 두 지도자를 동일 선상에서 그냥 단순히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마두로와 달리 하메네이는 이란의 이제 정치 최고 지도자이며 동시에 종교 최고 지도자이기도 해서 사실상 생존하는 동안에는 권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이란의 사실상 이제 신정 체제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정권 교체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축출 가능성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즈는 하메네이가 자신을 포함해 최고 지도부를 겨냥한 암살 시도에 대비하라고 이제 군 관계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이란 지도부는 하메네이가 암살을 당할 경우에 누가 이 체제를 관리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하메네이가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하메네이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 정치 지도자이며 동시에 이슬람 시아파의 최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아야톨라라고도 현지에서는 불리는데 이 아야톨라란 뜻이 신의 대리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란뿐만 아니라 이라크 같이 이슬람권에서 시아파가 중심인 나라에서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또 이제 이란 내에서 정부 위의 정부로 통하는 군사 조직인 혁명수비대를 자기 통제 아래 두고 있는데 사실상 이란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반에 이제 조금 이제 국지적 공격이 가능할 거다라고 이제 이 국장이 얘기를 했는데 전면전까지 갈 수도 있을까요? 일단 그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상군의 대규모 투입이 아마도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텐데 공군력이나 이제 해군력을 이용한 공습보다 훨씬 더 복잡해지는 거고 또 이란 자체가 군사력이 지상군이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탄도미사일 보유량도 여전히 굉장히 많고 또 과거에 이란 지상군은 IS와의 전쟁 등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실전 경험도 충분합니다. 결국 미국이 이제 광범위한 공습에 나설 경우에는 전면전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때는 UAE나 사우디 같은 이제 인근 미국의 우방 국가들도 공격을 하고 또 전 세계 원유 유통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원유 생산에 요즘 큰 쇼크가 오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 문제로도 확대될 수가 있죠.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닌 건 분명합니다. 야,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크게 걸려 있는 것들이 많네요. 자, 결국 이제 26일에 핵 협상 남아 있는데 극적 금의 합의도 좀 기대 불만도 하겠네요. 일단 양측 입장 차이가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란의 우라늄 농축 활동을 전면 중단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란은 또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현 시점에서 또 극적인 타결을 이제 양쪽이 어떤 접점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합의를 이뤄낼 그 접점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며칠이 됐군요. 자, 이세영 동아일보 국제부장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